안녕하세요. 운전하시면서 혹은 다른 일 하시면서 귀로 편하게 시장의 핵심을 파악하고 싶으셨죠?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가장 중요한 암호화폐 소식들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분석해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야말로 줄다리기가 아주 팽팽합니다. 강한 매도 압력과 또 저가 매수세, 그리고 좀 비관적인 기술적 지표와 장기적인 호재 가능성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거든요. 정말 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들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 거대한 힘겨루기의 실체입니다. 우선 7만 달러의 벽 앞에서 주춤하는 비트코인의 움직임,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고요. 또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ETF 자금 흐름의 상반된 신호, 그 진실을 찾아보겠습니다. 아, 그 ETF 자금 유출됐다는 말이랑 유입됐다는 말이 동시에 나오는 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한 줄다리기의 향방을 결정할 수도 있는 바로 오늘 열리는 백악관 회의가 시장에 던지는 의미를 전망하고요. 마지막으로 리플, XRP의 중요한 도약과 다른 알트코인들이 보내는 경고 신호까지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의 롤러코스터 장세부터 깊이 들어가 보죠. 어제 비트코인이 7만 1,000달러를 넘어서면서 다들 환호하셨을 텐데 하루 만에 다시 6만 9천 달러 선으로 내려와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놀라셨을 만하죠. 저희가 본 BNT 뉴스 보도에 따르면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좀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로 봐야 할까요? 그게 바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죠. 저희가 펀드스트랩 같은 기관들의 분석 자료를 좀 보니까 대부분 이번 하락을 건강한 조정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건강한 조정이요? 네, 여기서 건강하다는 표현이 중요한데요. 무조건 오르기만 하는 시장은 사실 거품이 끼기 쉬워서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단기 투기성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그 가격대를 장기적으로 지지해줄 새로운 매수 기반이 다져지는 과정이 있어야 더 높이 올라갈 힘을 비축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과열된 열기를 좀 식히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7만 달러 초반대가 특히 중요한 구간이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지난 3월과 4월의 고점과 맞물리는 아주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습니다. 아, 저항 구간? 네, 이전에 그 가격대에서 물린 투자자들의 뭐랄까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는 매물하고 이 정도 올랐으면 충분하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합쳐지면서 거대한 매도벽을 형성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실 더 큰 그림으로 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페맥스의 주간 전망 분석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은 2025년 10월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12만 6천 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거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맞아요. 아직 멀었죠. 네, 그 엄청난 하락을 겪고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이런 강력한 저항 구간에서 한 번에 뚫지 못하고 숨을 고르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지금 시장이 보내는 신호들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건강한 조정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기술적 지표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분명 약세 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과열이나 침체 정도를 보여주는 온도계 같은 RSI, 즉 상대 강도 지수를 보면 현재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어요. 너무 많이 팔렸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오히려 좋은 신호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너무 많이 팔려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뜻도 되지만 동시에 아직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붙지 않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양면성이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근데 진짜 중요한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니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들 아래로 내려왔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동평균선 아래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20일, 50일, 100일선을 넘어서 심지어 365일 이동평균선 아래로까지 내려왔습니다. 365일선까지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난 1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매수 단가보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는 뜻입니다. 즉, 최근 1년간 투자한 사람 대부분이 현재 손실 상태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차트상의 선하나를 깬 것 이상의 투자자들의 심리에 엄청난 압박을 주는 그런 장벽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심리적으로 거대한 저항선이 되겠네요. 기술적 지표 외에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다른 외부 요인도 있을까요? 네, 거시경제 환경이 비트코인에 전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IG그룹의 시장 분석에 따르면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3.5% 이상으로 계속 높게 유지할 거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는 돈이 잘 안 들어오죠.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면 괜찮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굳이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요인이 적은 거죠. 여기에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더해지니까 투자자들의 돈이 비트코인이 아닌 전통적인 안전자산, 바로 금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그런데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사람들은 결국 진짜 금을 찾는군요. 맞습니다. 이 디지털 골드라는 가설이 이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심각하게 의심받고 있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단순히 고금리에 대한 단기적인 반응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명성이 시험대에 오른 거군요. 네,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 지표나 거시경제는 좀 비관적인데 시장을 보면 완전히 모순되는 것 같은 신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락의 원인으로 ETF 자금 유출이 계속 언급되는데 바로 어제는 정반대로 엄청난 자금이 유입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든요. 도대체 진실이 뭔가요? 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페맥스와 IG그룹 자료를 보면 202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자금이 계속 빠져나간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출시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순유출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조성했죠. 네, 그 뉴스는 계속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자금이 들어왔다는 정반대의 뉴스가 나올 수 있냐 이거잖아요. 바이낸스 뉴스에서 인용한 소스 밸류 데이터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월 6일 단 하루 동안에만 총 3억 7,100만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ETF 시장에 순유입되었습니다. 하루 만에 5천억이요? 네, 특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IBIT ETF 한 곳에만 2억 3,200만 달러가 몰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기적인 유출 추세 속에서 누군가는 지금이 바로 기회다라고 판단하고 엄청난 돈으로 저가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매도 압력과 그에 맞서는 강력한 매수세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네요. 네, 시장 전체가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 속에서도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이 가격대는 싸다고 판단하는 스마트 머니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아직 시장이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렇게 시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 줄다리기의 방향을 한순간에 결정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바로 오늘 열립니다. 미국 백악관에서 암호화폐 관련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어쩌면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ccnn.com 보도를 보면 바로 오늘 2월 10일에 백악관에서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 대표들이랑 서클, 리플 같은 주요 암호화폐 기업 대표들이 만납니다.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이요? 네, 핵심한 건은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지급할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달러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에 이자를 주는 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문제인가요? 마치 은행 예금 같은 개념으로 들리는데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은행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만약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기겠죠? 그렇죠. 실제로 미국 재무부는 최대 6조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천조 원에 달하는 은행 예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까지 분석했습니다. 은행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인 거죠. 와, 반대로 암호화폐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기회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혁신과 경쟁력이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이렇게 양측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미국의 주요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의 결과에 따라 시장이 정말 크게 움직일 수 있겠네요. 혹자는 명확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른 혁신이 가능했다고도 하는데 섣부른 규제가 오히려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 않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그게 바로 규제의 양면성이죠. 하지만 현재 시장은 혁신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피로감이 훨씬 더 큰 상태입니다. 아, 차라리 명확하게 해달라 이거군요. 네. 만약 오늘 회의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든다면 시장을 짓누르는 불확실성의 무게는 더욱 커질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져서 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진다면 이건 시장 전체가 환호할 만한 아주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워싱턴의 이야기에 집중해봤는데 이런 거시적인 움직임 속에서 다른 주요 코인들,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리플, XRP에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더군요. 네, 비트코인이 주춤하는 사이 리플은 아주 중요한 내부적인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뉴스 BTC 요약 기사를 보면 리플의 XRP 원장, XRP-L이 드디어 기관 투자자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에요. 기관 투자자용이요? 네, 그동안 리플이 전 세계 300개가 넘는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홍보해도 실제 대규모 거래로 이어지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규제 준수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였거든요. 아, 그렇죠. 은행은 아무하고나 거래할 수 없으니까요.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이제 준비가 끝났다고 말하는 건가요? 허가된 탈중앙화 거래소, 영어로는 Permissioned DEX 같은 새로운 기능들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공개된 XRP 원장이라는 고속도로 위에 KYC, 즉 신원인증이랑 AML, 자금 세탁 방지가 완료된 검증된 기관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전용 차선을 만드는 겁니다. 와, 그거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공개 블록체인의 기술적 장점은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르는 리스크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 준수와 탈중앙 기술의 장점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모델입니다. 마침 리플도 오늘 백악관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만약 규제 명확성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부적인 기술 발전과 외부적인 규제 환경 개선이 딱 맞아떨어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거죠. 리플은 기대감이 커지는 반면 다른 알트코인들은 전반적으로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네, FX 스트리트 분석을 보면 시장의 체감 온도는 훨씬 더 춥습니다. 이더리움은 2,000달러 지지선을 힘겹게 지키고 있고 솔라나는 최근 한 달간 37% 넘게 하락하는 등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37%나요? 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가 바로 선물 미결제 약정의 감소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 좀 어려운 용어인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건 시장에 걸려있는 총 베팅 금액의 규모 자체를 의미합니다. 주식으로 치면 고객 예탁금과 비슷한 개념이죠. 아, 시장에 들어와 있는 돈의 총량. 네, 맞습니다. 이 금액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떠나거나 신규 자금 유입이 모두 저조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변동성을 먹고 사는 알트코인 시장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 지금은 그 동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시장의 여러 단면을 깊이 있게 들여다봤네요.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부터 거시경제의 압박, ETF 자금의 힘겨루기와 백악관 회의라는 큰 변수, 그리고 알트코인 시장의 희비까지. 이렇게 시장이 복잡하게 느껴질 때일수록 핵심을 짚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이 바쁘신 와중에도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다룬 소식들처럼 시장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이런 실시간 움직임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저희 완전마구 유튜브 채널을 찾아주세요. 평일 오전에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면서 오늘 나눈 이야기보다 더 깊이 있는 시황 분석과 투자 전략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변동성 큰 코인 시장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공유 기능으로 이 이야기를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오늘 백악관 회의 결과로 미국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가 명확해지고 심지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까지 지급하게 된다면 시장의 주도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변동성 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처럼 희소성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 여길까요? 아니면 안전하고 이자까지 주는 편리한 디지털 달러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어쩌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지도 모릅니다.